이번 차시에 설명할 내용은 혼문장과 겹문장, 그리고 겹문장의 종류, 그 중에서도 이어진 문장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기 문장이 하나 있네요. 누리는 고양이를 키운다. 이 문장의 문장 성분을 분석해보면 누리는은 주어, 고양이를은 목적어, 키운다는 서술어죠. 와 꽃이 아름답다에서 와는 독립어, 꽃이는 주어, 아름답다는 서술어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간단한 문장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문장이 있는데요. 자, 3번 문장을 볼게요. 우리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하신 책을 읽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우리는이죠. 우리가 뭐 했다? 읽었다. 읽었다가 서술어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또 다른 주어가 있어요. 누가? 선생님께서. 뭘 했다? 추천하셨다. 이처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누나는 피아노를 치고 동생은 노래를 부른다. 자, 아래로 내려가면 1번과 2번처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문장, 또 3번과 4번처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1번과 2번과 같은 문장을 혼문장이라고 부르고 3번과 4번 같은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부릅니다. 혼문장 할 때 받침은 혼문장, 니은으로 소리 나지만 티읕으로 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겹문장은 2개의 혼문장이 합쳐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2개의 혼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하신 책을 읽었다는 우리는 책을 읽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책을 추천하셨다 하고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누나는 피아노를 치고 동생은 노래를 부른다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2개의 혼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2 이상의 혼문장이 나란히 이어진 경우 누나는 피아노를 치고 동생은 노래를 부른다. 어떤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2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어진 문장이라 부르고,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혼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 성분인 것처럼 안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해보면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고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어진 문장은 꽃이 피고 새가 온다처럼 중간에 끊어서 둘로 나눌 수가 있고, 아는 문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눈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 이 문장은 나는 생각했다, 눈이 내리다 라는 2개의 문장이 합쳐진 것인데 중간에 어느 지점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을 다른 문장이 끌어안고 있는 형태인 거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5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들을 잘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겹문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2개의 혼문장으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중간을 끊을 수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이것을 2개의 혼문장으로 나누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비가 오면 곡식이 잘 자란다. 비가 오지만 날씨가 춥지 않다. 우리는 비를 피하려고 우리는 가게로 들어갔다. 비가 그치지 않았다. 우리는 축구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2 문장을 이어주는 이 부분이 바로 연결어인데요. 어미라는 것은 용언 뒤에 붙어서 용언을 활용시키는 말입니다. 오다 라는 용언이 있으면 이 오다는 기본형이고 오다, 오고, 오지만, 오니 하고 꼬리가 바뀔 수가 있죠. 이때 꼬리 밑자리 써서 이것을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언이 활용하는 부분이 어미인 거고 활용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줄기 간자리 써서 어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어미는 문장을 끝맺거나 혹은 문장의 성격을 바꾸거나 혹은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뭐 하고, 뭐뭐 하면, 뭐뭐 하지만 하려고 이런 것들은 문장을 이어주기 때문에 연결어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결어미에 의해 두 문장이 이어질 때 어떤 연결어미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 문장을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문장이 나열, 대조로 이어진 경우고 두 번째는 원인, 조건,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인데 다시 돌아가 볼게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이것은 나열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순서를 바꿔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뭐뭐 하며 뭐뭐 하다 하는 것도 나열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곡식이 잘 자란다. 이건 조건이에요. 그리고 뭐뭐 하지만 비가 오지만 날씨가 춥지 않다. 이건 대조죠. 날씨가 춥지 않지만 비가 온다. 앞뒤를 바꾸어도 크게 문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비를 피하려고 우리는 가게를 들어갔다. 이 려고 뭐뭐려고는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죠. 근데 이것은 앞뒤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게로 들어가려고 비를 피했다 하면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5번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그치지 않아서 우리는 축구를 하지 못했다. 우리는 축구를 하지 못해서 비가 그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문장이 성립될 수 없죠. 뭐뭐 아서, 뭐뭐 어서 하는 것은 원인을 의미하는 연결어미입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나열, 대조로 이루어진 것 1번과 3번이었어요. 그리고 원인, 조건, 의도로 이루어진 거는 2번, 4번, 5번이었어요. 1번과 3번과 같은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번, 4번, 5번과 같은 문장을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부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종속적이라는 것은 따를 종자를 써서 어떤 것에 딸려 붙었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문장 성분으로서는 어떤 조건적인 접속 따위로 결합하는 그런 일을 종속이라고 부른다라고 사전에 실려 있죠. 대등하다는 것은 어느 것이 더 높고 낮음이 없고 비슷하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뭐뭐하고 뭐뭐하다.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친구는 짬뽕을 좋아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문장이 높고 낮음이 없이 비슷한 경우 나는 학교에 가고 친구는 학원에 갔다. 이런 것들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나는 밥을 먹었지만 친구는 밥을 먹지 않았다. 이런 것도 역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그림이 있네요. 지희야, 오늘 시험 잘 봤니? 지희는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네요. 그런데 시험 결과가 60점이었어요. 엄마가 속상하겠구나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단다 라고 답을 했는데 그러면 지희는 무슨 말을 했을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만든다면 어떤 연결어미를 쓸 수 있겠습니까? 뭐뭐지만을 쓸 수 있겠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자, 다음 승호야, 나 대신 청소해 줄 수 있어?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좋아, 그럼 내가 읽고 싶다고 했던 책을 빌려줄게. 자, 승호는 무슨 말을 했을까? 승호는 뭐뭐 하면 뭐뭐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뭐 하면은 조건의 의미 관계로 앞뒤 문장을 연결하니까 이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뭐뭐 하고 뭐뭐 하며 뭐뭐 하지만 뭐뭐 하나 이런 것들 하거나 뭐뭐 하든지 이런 연결어미로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뭐 해서 뭐뭐니까 뭐뭐므로 뭐뭐 하거든 뭐뭐 하려고 뭐뭐 하도록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할지언정 뭐뭐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